살펴보는 거야. 자, 오늘은 연애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연애의 성심리를 한번 다뤄보는 거야. 원래는 논제 자체가 연애, 섹스에 관련되는 성심리하고 비교를 설명을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섹스에 관련된 얘기를 다 뺄 거야. 왜냐하면 성심리는 섹스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 자, 그래서 연애를 할 때 성심리가 작용을 하는 것이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러려면 제일 먼저 요 연애라는 이 자체의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연애라는 말하고 여기에 보면은 연애관계, 우리가 연애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 근데 연인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나? 애인과 연인과의 차이점. 연인은 플라토닉, 애인은 피지컬. 그래, 이 보면은 그게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이 연인은 육체적 관계에 관련된, 섹스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심리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 성심리만 작용하고 있는, 이 연인은 실제로 성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고, 애인 관계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 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요 애인에 관련돼서는 심리가 작용을 하고, 연인에 관련돼서는 성심리가 작용을 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돼. 정반대 현상.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성심리가 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어요? 심리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갖게 되냐면, 연인인 경우에는 성심리가 작용을 하되, 심리에서 컨트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에게는 뭐가? 여자에게는 사랑의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되고, 남자에게서는 굉장히 열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게 된다고. 그런데 이 애인 관계에서는 성심리보다는 심리 중심으로만 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만드냐면 바로 성심리가 작용을 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는 성욕에 관련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여자에게는 재미와 즐거움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남자의 성욕은 왜 생긴다 그랬어요? 성심리에서 성의 상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인 관계는 성에 관련된, 즉 성행동과 연결이 되고, 여기서는 이 자체가 성행동과 연결이 되거든. 그런데 이 연인 관계에서는 성행동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정신적 사랑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고 싶어 해. 하고는 싶지만 상대를 보호하려고 드는, 그래서 아끼려고 들고 보호하려고 드는 형태가 발생하는 거야. 여기에서는 뭐가 만드냐면 보호와 책임에 관련된, 이 보호와 책임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에게는 무한 책임이지만 여자에게는 상대를 보호하고 아끼고 챙겨주고 뭐하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모조리가 작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여기에서는 어떤 형태가 발생이 되냐면 아가페적 사랑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과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라 그랬어? 아가페적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플라토닉 사랑이 있고, 여기는 에로스적 사랑이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연애의 성심리를 할 때 연인이 연애를 하느냐, 그 다음에 애인 관계에서 연애를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 성심리가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보면은 연인이면서 연애를 하느냐, 그 다음에 애인이면서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연인이면서 연애를 하고 애인이면서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연인이면서 연애를 할 때는 뭐가 가장 중요하나? 남자에게는 열정, 어딘지 모르지만 아무튼 열정이 중요하고, 여자에게는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그렇게 딱히 그렇게 굳이 필요가 없게 되냐면 바로 이 에로스적인 성행동이 그렇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는. 그래서 아끼는 마음, 남자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돌아서면 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설레임이 만들어지게 되고, 여자에게도 관심과 설레임과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하는 거야. 연인 관계가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연인 관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야. 연인 관계는 굉장히 아름다워, 보기에는. 그런데 이 애인 관계에서의 연애를 할 때를 보게 되면, 애인 관계 연애를 할 때 특이한 게 뭐냐면 열정과 사랑이라기보다는 남자는 성욕과 여자는 재미와 즐거움을 가다 보니까 무엇을 하냐면
옷차림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쓰게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고 그다음에 미용에 관련되는 거 굉장히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무지하게 애를 많이 써. 여자 같은 경우는 이런 관련돼서는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무지하게 상대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남자는 이건 여자가 상대 중심으로 올라가게 되고 남자는 자기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기 중심으로. 이게 약간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연애를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연애를 하는 것에서 두 가지 종류가 연인의 연애냐 애인의 연애냐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게 되면은 자 애인의 연애 관계일까 연인의 연애 관계일까? 연인의. 참 특이하지.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연인으로서 우리가 연애를 했느냐 애인으로서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를 만나고 또는 여자를 만나서 이성을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감정이 만들어지고 기분이 좋고 남자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고 여자에게는 사랑하는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는 것이 작용이 되는 게 바로 연인의 연애인데 여기는 애인의 연애는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 그게 필요한 이유는 애틋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성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재밌고 즐거움이 움직여야 되고 성욕이 움직여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애인의 연애관계와 연인의 연애관계에서 성심리가 작용하는 건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기본에다 두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나서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 연애할 때 어땠는지, 그 다음에 결혼하고 어땠는지. 자, 만약에 연애를 할 때 한번 볼까? 연애를 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연애를 할 때 연인 관계였는지 애인 관계였는지 이때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다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요때 이 결혼을 하게 되면 뭘로 바뀔까요? 이 연인 관계가 바뀌어버려요. 이게 다. 그래서 이 애인 관계에 있던 사람, 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도 결혼하게 되면 연인 관계로 바뀌고 연인에 있던 사람들도 결혼하면 연인 관계로 바뀌게 되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진짜 애틋하게 살아가면서 뭐 애틋하다는 걸 둘째 쳐놓고 그냥 사랑을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결혼을 했어. 그래도 그만해. 왜 그러냐면 바로 이 연인에서 그냥 연인 관계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아주 그냥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성에 관련돼서 아주 탐닉하듯이 미친 듯이 서로 열심히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 이상하게 연인 관계가 돼. 여러분들 경험이 많을 거야. 누구는 다 알아. 이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도 똑같아. 옛날엔 둘 중에 하나였어. 두 분이 만났을 때는 둘 중에 하나야. 그럼 중매 결혼을 한다. 예를 들어서 중매는 뭐가 없어요? 요게 없어. 그러면 중매에서 딱 들어가면 쟤는 뭘로 들어가? 연인관계로 되는 거야. 이 연인관계. 자, 그래서 중매 결혼이 좋다 나쁘다? 알 수 없는 거야.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로 논할 문제가 아닌 게 성심리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는 것을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심리를 한번 보자고. 연애의 심리는 어떻게 작용한다 그랬어요? 연애의 심리. 연애를 할 때 일반적인, 즉, 심리, 마인드야. 마인드에서는 이 연애를 하게 되면은 남자가 뭐를 한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져. 왜 열정을 가져? 여자가. 뭘로? 이 여자가. 그냥 여자 자체로서의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여자라고 인식이 되죠. 요거는 인식이야. 이 여자로 인식이 딱 들어가게 되면 남자에게는 뭐가 만드냐면 좋은 기분, 그냥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게 돼 있어.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근데 요것이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 남자에게는 무슨 과정을 걸친다 했어요, 여기에. 바로 요때 이 연애의 심리가 작용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면서 연애의 심리가 여기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인드에서 작용을 하는 거야. 마인드에서. 왜? 이 여자만 만나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열정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해가죠?
이건 다 배웠잖아요. 열정의 과정을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요 열정의 과정에 여자는 이제 이 남자에 관련돼서 이 열정이 인식이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 인식 자체가 되니까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만큼이나 같이 지속이 되게 연동이 돼서 지속이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사랑 감정이 만들어지게 돼요. 사랑 감정이 만들어져.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뭘로 가져간다? 요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니까 현재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현재 행복한 거야. 이 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동네야. 현재가 굉장히 행복해. 남자는 이 열정의 과정이 계속 가니까 이 사람이랑 계속 지속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미래 행복이 내일도 좋을 거고 모레도 좋을 거고 내 인생이 찬란하게 빛날 거라고. 여기는 현재 행복이 계속 가고 있고 여기는 미래 행복이 계속 가고 있어. 이게 연애 심리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요 과정을 뭐라 그랬어? 요거를 우리가 연애의 과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2단계로 넘어가고 남자는 미래 행복을, 여자는 현재 행복을 꿈꾸면서 두 사람이 미래를 약속해야지만 어디로 가? 결혼으로 넘어가요. 물론 이게 없이 바로 가는 경우는 중매 결혼이야. 이해되죠? 자, 결혼에 관련되어 있는 결혼의 성심리는 다음 문제 때 다루도록 하고 연애의 성심리를 이제 한번 보는 거야. 자,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처음에 여자를 인식을 딱 해서 여자에게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기 전에 남자에게 열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요 열정이 탁 만들어질 때 과연 성심리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남자에게. 그러면 남자에게 성심리가 열정의 성심리가 작용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가 2D에서 보게 되면은 2D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뭐가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이 사람 자체가 다 이도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성이야, 자기한테는. 처음에는 그렇게 인식이 돼. 자기도 왜 그러는지 몰라. 그냥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예쁘담, 안 예쁘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여자면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여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 본 여자든 오랫동안 본 여자들은 요게 2D에서 뭐가 만들어져? 점점 2D에서 점점 요 크기가 마인드가 커지기 시작해. 마인드가. 그래서 어느 일정 시점 연애기간이라든가 우리가 요 관련되는 내용들이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쭉 지속이 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원래는 다 2D였는데 요게 지속이 되면 될수록 2D는 작아지고 마인드가 커지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냥 만나도 그냥 그만 밥 먹고 가자야. 좀 지나면 그렇게 돼. 어디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이걸로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이 자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에게서는 무의식과 의식에서 이 무의식에서 작용될 때 이걸 뭘로 만든다 그랬어? 이게 전체가 있으니까 여기에 기억에 2D의 기억이 있다 그랬잖아. 요 2D의 기억이 원래는 상처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전체가 2D가 돼버리게 되니까 이 상처가 어떻게 되겠어? 엄청나게 강화되겠지. 증폭이 되잖아, 증폭. 이 강화가 되는 거야. 강화가 되면은 2D에 관련되는 게 강화가 되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성욕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야. 성욕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1로 넘어가는 단계가 가면 열정의 과정일 때는 이후 열성욕하고 성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서는. 왜 또 한숨 쉬십니까? 이 성욕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요 2D가 점점 커져서 마인드가 점점 커져서 2D가 점점 줄어들수록 요 2D의 기억에 있는 상처들이 어떻게 돼?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점점. 그러면 뭐가 줄어들었지? 성욕.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여기 정도 넘어갈 때쯤 되면은 성욕이 어떻게 돼 있어? 성욕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에 있는 과정이든 결론은 일로 가게 돼 있어. 결혼 전에도 저게 가능한가요? 결혼 전에 이게 지금 연애 심리에서 작용하는 거야. 연애가 1단계가 있느냐, 2단계가 있느냐, 3단계가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야.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땠는지 한번 봐. 연애할 때 어땠는지. 곰곰이 이건 결혼의 심리가 아니야. 연애의 심리야.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가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게 쭉 지속이 될 때 어떤 사람이 이게 10년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개월 만에 쭉 나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게 다 있겠지. 근데 대부분들은 뭐야? 성욕이 쭉 줄어들면 어떻게 돼? 남자는 재미없는 여자잖아. 그래서 빠이빠이. 그지? 남자들은 그러는 거야. 그나마 여기서 덜 줄어들었어. 그나마.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지. 약속했는데 다 줄었어. 결혼을 딱 약속해가지고 결혼하는 가운데서 막 이게 모두 다 이드가 아니라 뭐가 삼박질 좀 하고 뭐하고 이렇게 가고 이러면은 이드가 아니야. 그럼 다 마인드야. 다 마인드 하는데 마인드가 되면 이드에 관련되는 상처는 거의 다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왜? 그 사람이 있는 생긴 상처니까. 다 줄었다고 보고 그러면 상처가 완전히 거의 없었어. 그러면 속력은 거의 없다는 얘기지.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건데. 그래서 연애를 오래 하면은 신혼여행이 참 재밌겠어, 그제? 여러분들 누구나.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남자가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자기 와이프, 그 다음에 자기 여자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왜 그렇게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 너무 이쁘고 좋은데 안 된다니까. 안 나, 이게. 왜? 뭐가 강화돼서? 이 마인드가 강화됐다는 얘기야. 대신 뭐가 돼? 힐링이 돼. 힐링이 돼. 자기도 왜 이렇게 되는지 몰라. 그러다가 다른 이상한 여자한테 만약에 다시 전체가 이도화되는 현상이 생기면 이 마인드 얼마나 밉겠어. 그치? 얼마나 그 마인드가 밉겠냐고. 이게 연애할 때 성심리가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런데 요건 남자의 경우는 이렇게 가. 근데 만약에 여자의 경우를 한번 볼까? 여자는 인식을 하면서 좋은 감정이 남자의 열정이 들어오니까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처음에는 뭘로 들어와? 다 몽땅 마인드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까지 오지도 않지. 마인드로 들어오니까 겉에 있던 마인드가 의식이 작용을 하게 되고 기억에 관련된 막 치료가 일어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자기의 마인드에 관련된. 그래서 막 치료가 되니까 좋은 감정이 왜 생겨?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 그냥 만나면 그냥 좋은 거야. 땡깡도 부리기도 하고, 조잘거리기도 하고, 뭘 하면서 다 받아주고, 관심 주고 이러니까, 마인드에서. 너무 좋은 거야. 좋은 감정이 만들어졌어. 그래서 좋은 감정이 만들어져서 이게 유지가 되니까,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랑의 감정이 만들어지면 뭐가 만들어지냐? 바로, 뭐를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남자가 뭐를 원해? 자꾸 이들을 자꾸 원하네.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돼? 요게 마인드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여기 이드가 점점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서 마인드로 가는 거야. 이 마인드보다 이드가 점점 커지는. 이게 둘이 정반대로 작용을 하죠. 이드가 슬슬 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음에는 그냥 같이 밥 한 끼 먹고 손 한 번 잡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너무너무 행복했거든. 그런데 어떻게 이드에 관련되는 부분이 막 작용을 하게 돼서 성행동에 대한 것들이 막 움직여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갈수록 이드가 점점 커지네? 근데 밥만 먹고 집에 가재. 그러면 여자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이게 연애할 때 처음에는 당연한 거야. 왜? 다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 번, 두 번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손을 한 번 잡게 되고 키스도 한 번 하게 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모텔도 한 번 가보게 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다 보니까 이드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을 하거든. 여자에게. 요거 생각보다 괜찮거든. 그래서 이드가 또 강화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를 만나. 남자를 오늘 이제 저녁 때 같이 밥 먹기로 했어. 그러면 뭐부터 준비해? 속옷부터 준비해야지. 이게 벌써 이제 달라져. 그리고 난 다음에 뭐해? 엄마한테 오늘 늦을지도 모르는 거 미리 약을 낮추고 하잖아. 계산 다 하잖아. 여자들 안 할 것 같지? 의외로 한단 말이야. 그 남자에게 기대하는 게 생겨. 뭘 기대해? 이들을 기대하는 거야. 그놈은 마인드로 가고 있는데 난 이제 이드가 이제 작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요 이드가 점점 커지게 되니까 여기서 사랑이가 참 재밌지. 여기에서는 성욕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 그럼 여기에서는 이드가 이제 왜냐면 요게 굉장히 상처가 많아지다 보니까 다 이드화되어 있고 여기는 다 마인드화 되다 보니까 서로 강화가 돼 있어. 싫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여기쯤에 가게 되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여기서는? 이드만 남게 되는 거야. 마인드만 남게 되고. 그래서 뭐를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때쯤 되게 되면은 그 남자에게 자기 몸 전체, 즉 이드만 작용을 하게 돼요. 자기를 맡기는 거야. 자기를. 그래서 자기 몸 전체를 맡겨야 되는데 자기의 몸과 마음 전체를 이게 사랑의 감정에서 현재 행복 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데 안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돈 따지게 되고 이제부터 이제 그때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나를 보호해야 되거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성심리가 여기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현재 행복을 느낄 때는 이드는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이드가. 현재 행복을 느끼게 되면. 근데 참 재밌지. 여자의 이드는 뭐라 그랬어요? 요 무의식에 의해서 이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특별하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이 이거를 표현하면 참 좋은데 대부분 어디에 있다? 요게 딱 멈춰 있다니까? 그런 표현은 또 안 해. 생각은 많은데 표현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딱 멈춰 있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마인드에 관련되는 여기가 무의식이잖아. 이 무의식에 관련되는 것이 계속 무엇을 요구를 하게 됩니까? 무의식이 치료를 원하게 되는 거야, 자기도. 근데 실제로는 표현을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표현이 탁 되게 되면 이 무의식이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자들에게 이 이드가 강화되는 대신에 무엇이 가장 문제가 생기냐면 마인드에서 억압이 발생을 해. 여기는 마인드에 억압이 발생이 돼. 왜? 이 마인드 자체가 지금 여기에서는 이드가 워낙 많이 커져 있다 보니까 마인드가 많이 줄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마인드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여기에서 마인드가 강화되는 대신에 뭐가 많이 준단다 했어요? 이드가 억압이 돼버리는 거야. 이드가. 여기서 멈춰도 안 나가. 안 나가. 그러니까 성욕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성욕이 점점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 사실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래서 이 여자와 남자가 정반대의 성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심리에 관련되는 건 남자는 여기서 이드가 강화되고 대신 뭐가 없어? 마인드는 거의 없고 여자는 여기서 마인드만 있고 이드는 없어. 여기 들어가게 되면 마인드하고 이드하고 남자는 마인드하고 이드하고 이제 막 섞이기 시작을 하지. 그 다음에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마인드와 이드가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연애할 때야. 요 섞여 있는 것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연애 기간이 이제 길어지는 거야. 연애 기간이. 그래서 만나면은 어떤 때는 뭐를 합니까? 어떤 때는 그냥 밥 먹고 헤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둘이 여행 가서 뭐 성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굉장히 행복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에게 그나마 그래도 마인드와 이드가 함께 공존할 때, 그 다음에 여자에게도 마인드와 이드가 함께 공존할 때가 바로 연애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연인의 연애일 경우는 지금 예를 들은 거는 연인의 연애일 때를 예를 들은 거예요. 연인의 연애일 때를. 자, 만약에 애인의 연애일 때는 무조건 이게 작용한다 그랬잖아. 그러면은 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 연인의 연애일 때는 남자는 원래 이드가 주라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마인드가 훨씬 커져. 여기서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챙겨주려고 들고 뭐를 하려고 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자는 뭐가 훨씬 커져? 이드가 훨씬 커져.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막 원하기도 하고 오늘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래도 너 오늘 이렇게 피곤하잖아 힘들 진짜 많이 잘 챙겨줘. 그래서 이 관련되는 내용들이 마인드보단 이드가 여자는 실제로 이 연인 관계일 때 이드가 훨씬 많이 작용을 해요. 연인 관계일 때.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연인 관계일 때는 마인드고 이드가 없잖아.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연애 과정에서 이드가 점점 커지게 되고 남자는 이드만 있고 마인드가 원래는 처음에는 없었잖아.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인드가 훨씬 커져 있는 거야. 이드보다. 요때가 바로 연인 관계라고 보면 돼요. 연인 관계.
그러더라도 어디로? 미래 행복을 느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자들 같은 경우도 현재 행복을 느끼게 되면 이드가 강화되면서 마인드가 억압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애인의 연애 관계일 경우에는, 애인의 연애 관계일 경우에는 아니죠. 어떻게 가느냐? 그러면 여기가, 남자는 이드와 이거는 같아. 근데 여기가 틀려. 여기가 어떻게 바뀌냐면 남자는 마인드보다 이드가 훨씬 강해. 그래서 만나면 꼭 안 빠져. 꼭 성에 관련되는 게 안 빠지는 거야, 얘는. 왜? 계속 그 욕구, 성욕이 계속 강화되어 있거든. 마인드보다 크거든. 그런데 이 여자인 경우에는 마인드가 이드보다 강해져. 그래서 여자들은 이 애인의 연애 관계일 때 여자들은 대체적으로 성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불편해하게 생각을 해. 자꾸. 자기는 마인드를 원하는데 이 남자는 꼭 자기 데리고 꼭 모텔 가는 게 그냥 자기가 마치 몸 주는 여자처럼 막 이렇게 전락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간혹 연애하면서 가끔 받아. 왜? 너무 그걸 원하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애인의 연애 관계, 이 애인일 때 애인의 연애 관계인 거야. 연인의 연애 관계하고는 조금 틀려요. 연인의 연애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끝까지 가서 바래다 주고, 그리고 지 혼자서 차비 없어가지고 집에 막 2시간씩 막 걸어오고 이래. 그래도 손 안 잡아도 굉장히 행복해, 막 남자들이. 그런데 집에 안 바래다 주지. 어디서 헤어져? 모텔 앞에서 헤어지는 거야. 빨리 집에 가. 그리고 자기 집에 막 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이 마인드와 이드의 차이점 때문에 그러거든. 이 여자는 이 마인드와 이드에 관련된 이 크기의 비교 때문에 이제 바로 여기서 연애 과정에서 바로 애인 관계냐 아니면 연인 관계냐가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거 잘 몰라. 구분이 안 돼. 처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남자는 다 이드야. 근데 여자는 다 마인드야. 자, 근데 만약에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 뒤바뀌었어요. 남자가 처음에 다 마인드야. 여자는 처음에 다 이드야. 만약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서, 여기도 마인드인데 여기도 마인드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마인드고 여기도 마인드면은, 둘 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밥 먹고, 그럼 저거 친구야. 이게 친구야. 여기가 친구야. 그러다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이드로 바뀌었다든가 상대가 이성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딱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닌 거야.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여기가 마인드고 여기가 이드가 돼도 이거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거는. 이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 대체적으로 역심리들이 많지. 심리가 역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일반적인 기능에서는 다 여기 남자에 관련돼서는 처음에 만나면은 이드로 작용을 해. 남자는 그래서 상대가 여자다. 할머니도 상관없어. 여자다 인식을 하면 몽땅 이드야. 머리끝부터 다리끝까지가. 미쳤지. 근데 남자들이 볼 때는 여자들이 더 이해가 안 돼. 왜? 여자들은 마인드야. 머리끝부터 다리끝까지 볼 이유가 없어. 그냥 마인드야.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 처음에는 그렇거든. 근데 이게 계속 관심이 지속되다 보니까 조금씩 뭐가 만들어져? 이제 이드. 좋은 감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 이드가 조금씩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그래서 손부터 잡기 시작하고, 여자는 그래서 마인드에서 이드로 넘어가는 요 과정이 조금씩 이제 늘어가게 되는데, 남자는 처음에 이드에서 마인드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마찬가지로 조금씩 넘어가는 거야. 둘이 같이 병행하게 돼 있어. 만약에 둘이 같이 병행이 안 되고 있어. 여기는 지금 마인드에서 이드로 넘어가고, 이드로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는 이드만 계속 가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오래 가질 못해.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만드냐면, 연인이 됐던, 애인이 됐던, 성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이드를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목적만 달성되면은 이드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 이드가 마인드로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이 목적을 딱 이루게 되면 이 자체가 그냥 다 사라지면서 마인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이 자체에서 마인드와 이드가 크기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여자도 마찬가지로 마인드와 이드가 서로 크기가 조율이 되게 돼 있거든. 조율을 하는 과정이 연애 과정이야. 물론 연인의 연애이든 애인의 연애이든 간에 성심리는 그렇게 크기별로 마인드와 이드가 상호 공존되면서 크기가 존재하는 거, 어느 쪽으로 더 커져 있느냐의 차이일 뿐인 거야.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이 연인 관계가 됐던 애인 관계 중에서 목적의식을 갖게 된다. 목적을 갖게 되면 연인일 확률이 클까? 애인일 확률이 클까? 자, 애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애인일 경우에는 애인의 이 연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연애 심리에서 남자는 뭐가 주로 커진다 그랬어요? 연애 관계에서는 남자는 뭐가 커진다 그랬어요? 연애 관계에서 연인이 아니고 애인 관계일 때, 애인 관계일 때는 여기가 이 관련될 때 마인드보다는 이드가 커지게 되거든. 이드가 커져요. 근데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마인드가 안 만들어지고 다 이드에 계속. 그 여자가 머리카락을 예를 들어 이 머리를 했어. 그럼 우리는 관심을 갖고 갈 때는 머리 바뀌었네. 되게 예쁘다 뭐하다 그러잖아. 그런데 만약에 이 애인 관계에 있을 때 여기 이드가 이렇게 더 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그 여자가 머리카락 한 것이 자기의 성에 이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머릿속으로 휙 들어와.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드가 마인드가 이렇게 원래는 이드가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애인 관계에서는 마인드보다는 이드가 훨씬 강해. 이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마인드는 거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면. 그러면은 여기에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뭐를 합니까? 이드가 그러니까 마인드가 더 자기를 사랑의 감정으로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이드가 훨씬 커지면은 여기는 마인드가 커질 거 아니야. 근데 마인드와 이드가 같이 병행적으로 커지지가 않고 일로 가지면 좋은데 일로 안 가고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뭘 가냐면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연애는 오래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1년 아무리 길어도 1, 2년 지나가고 나면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야. 남자들인 경우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자꾸 바빠. 나 엄청 바쁘니까. 옛날에는 바빠도 어디까지 가? 지방이든 뭐든 그냥 막 매일 내려가다시피 가는데 이제는 바쁘면 안 가. 그럼 내가 올라갈게. 그럼 나 오늘 약속 있어. 그러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못 빼고 계속 그러는 거야. 왜? 목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드가 재미가 없거든. 이드가 작용을 안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즉, 다 마인드가 돼버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뭘로? 마인드로 확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여긴 준비가 안 돼 있잖아.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바로 이 마인드 커져 있잖아. 이게 상처로 작용을 하는 거야. 이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또 정반대가 있지. 정반대가. 이 여자가 연애를 하는데 나는 즐기기만 해. 심리장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다 이드화되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 남자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남자가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여자가 이드화되어 있는 목적의식을 갖고 애인을 만나서 애인 관계로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남자가 1년을 못 버텨요. 이 상처 때문에. 본인이 감당이 안 된다니까. 마인드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여기 이드 때문에. 그래서 여자는 만나면은 밥 먹는 것보다 일단 이드에 관련되는 게 한번 작용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남자가 굉장히 마인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기 계속 이드가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무의식은 상처가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성욕이 강화되면 참 좋은데 성욕이 강화되지 않으면 뭐에 영향을 미친다?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신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상하게 그 여자만 만나면 안 돼. 몸이 안 따라주는 거야, 이제 막. 그런 현상이 생겨. 근데 본인이 딱히 가고 싶진 않은데 자기도 가고, 그래, 뭐 나쁘진 않으니까. 근데 갔는데 안 되는 거야. 성욕이 있긴 있는데 신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하는 게 바로 이 여자가 이도화 됐을 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둘 중에 한 명의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이 연애관계는
실제로 오래 가질 못해요. 그게 왜냐면 성심리 작용 때문에 그래. 그런데 이 목적의식을 갖는 연애 관계는 볼 것도 없이 뭐예요? 애인 관계예요.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인 관계일 때는 뭐를 항상 조심해야 되느냐? 바로 이 목적을 조심해야 돼요. 목적. 여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남자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이드와 마인드가 상호 이 부등호에 관련된 뭔가가 조율이 일어나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남자가 이드는 하나도 안 작용하고 마인드만 작용을 해. 그럴 수도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이 목적이 이드에 관련되는 목적이냐 마인드에 관련되는 목적이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마인드와 이드에 관련된 요 내용들이 상호 조율을 할 거 아니야. 여기는 다 마인드고. 그럼 뭐가 없어요, 여기? 이드가 없게 되잖아.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게 돼? 마찬가지로 마인드에 상처를 입게 돼요. 마인드의 상처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마인드가 이렇게 마인드만 작용한다는 얘기는 왜 남자는 목적의식을 가질 때 마인드만 그러니까 그 여자가 옷을 뭘 입고 있든 뭐든 관심이 없어. 성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도 작용도 안 해 아예. 왜 그러냐? 바로 자기 자신한테 대체적으로 여기에 마인드의 목적을 갖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이미 상처가 너무 깊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연애 과정에서 이 이드의 상처가 어떻게 돼 있다고? 너무 커. 그러다 보니까 성욕이 굉장히 강한데 성욕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성욕이 있다는 걸 못 느껴요. 너무 강하면 못 느낀다니까. 성의 상처도 엄청나게 많은데 못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뭘 가지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성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이거 자기만 알아. 성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만 작용해. 여자를 만나면 마인드만 작용해. 마인드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옷 벗는 거 하나, 뭐 하는 거 하나까지도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돼, 남자가. 자기 성 컴플렉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마찬가지로 여자도 여기에서 이 마인드와 이드가 상호 작용을 하게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드가 아니라 여자가 완전히 다 마인드로만 성은 절대 이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거야. 마인드만 가져가. 자, 이드가 전혀 작용되지 않고 있는 애인 관계 없지. 그래서 연인 관계에서 주로 뭐가 만들어집니까? 목적이 연인 관계에서의 목적은 주로 마인드화 되는 거고 이드 관계에서의 목적은 아니 애인 관계에서 애인의 연예인 관계에서의 목적은 다 이드화 된다는 게 문제야. 여기서는 마인드가 필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연인은 연인인데 이드가 전혀 작용하지 않는 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여자가 마인드가 돼 다 마인드야 이드가 절대 넘어가지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남자는 어떻게 될까? 이 남자는 이드에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입기 시작해요. 누가 상처받아? 이 남자의 이드가 엄청난 상처를 입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이 마인드화 됐다는 얘기는 남자의 마인드화 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성 컴플렉스라 했잖아요. 여자의 마인드화 되는 거는 여기는 이드의 컴플렉스입니다. 이해되죠? 여기는 마인드의 컴플렉스 때문에 즉 상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감춰될 게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뭘 가냐면 아예 성에 대한 혐오주의로 빠져버리게. 여기는 성혐오주의야. 여기도 성혐오주의야. 성 필요 없어. 성 연결되는 성적인 뭔가는 이 뉘앙스가 있는 그런 여자를 만난다? 그럼 싫어요 무조건. 그 여자는 성이 없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연인관계에서의 마인드화되는 목적을 가질 때 바로냐. 그래서 목적은 무조건 상처를 유발하게 돼 있어. 마인드의 상처를 여자의 마인드의 상처를 유발하느냐 아니면 남자의 이드의 상처를 유발하느냐. 목적을 갖게 되면 이유열을 막론하고 상처가 유발된다는 얘기예요. 여자의 마인드의 상처든 아니면 남자의 이드의 상처든 상처를 유발하게 만들어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인드화 되는 목적이 좋으냐? 요 마인드화 되는 목적이 좋으냐? 아니면 이드화 되는 목적이 좋으냐?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 누군가는 둘 다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어요. 그래서 목적의식을 갖게 되는 만남, 연애관계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상호 밸런스 조종을 하면서 작용되는 거. 차라리 이렇게 되는 거 골치 아프다 그러면 뭐 하면 돼? 결혼은? 준비 결혼하면 돼. 얼굴 딱 한 번 보고 뭐 하면 돼? 바로 땅땅거리고 들어가서 결혼해서 첫날 밤부터 뭐를 하면 돼? 연인관계가 되면 돼. 그러면은 요거 조종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조종하면서 살아가는 것만 알면 되거든. 그런데 내가 그러고 싶진 않아. 그래도 사람도 만나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또는 내가 거기서 즐거움과 재미가 이 사람 만나면서 내가 뭔가를 한번 조종을 해가면서 연애를 하면서 몇 번이라도 연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예요? 목적이에요. 목적. 애인으로서 연애를 할 때의 목적, 연인으로서 연애를 할 때의 목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인이야. 근데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대에 관련된 걸 아주 혐오하듯이 가는 그 사람에 관련된 부분은 남자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이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거고, 여자가 만약에 철저한 마인드로 가지는 연인관계일 경우에는 여자에게 엄청난 바로 마인드의 상처가 작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이드의 목적, 여기는 애인관계에서 이드의 목적을 가졌을 경우에는 여기가 다 이도가 되게 되면 여자에게 마인드의 상처 어마어마하진 않아. 여자에게는 마인드의 목적을 가진 게 더 심각한 거예요. 남자에게는 뭐가 더 심각하냐? 이드의 목적을 가진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여자는 뭐만 하는데요? 여기에서 마인드가 만들어졌던 요 크기만큼만 상처를 받아요. 마인드의 크기만큼만. 이게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할 때 성심리가 작용하면서 미치는 상처의 영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연애할 때 마인드가 있는 게 좋을까? 이드가 있는 게 좋을까? 야, 그렇게 계산하니까 좀 애매하기 시작하네? 어떤 게 좋아요? 마인드가 크고, 남자가 마인드가 크고, 이드가 조금 작은 거. 그러면 여자는 마인드가, 여기서 보면 마인드보다는 이드가 크다는 얘기잖아. 요때는 뭐가 만들어져요? 누구한테 여기 이드가 크니까 남자에겐 이드에 상처가 생기겠지. 자, 근데 여기에는 마인드에 상처가 생겨요. 왜? 충족이 안 되니까. 마인드에서는 불쾌하거든. 마인드에서 뭘 만들어? 감정을 만든다 그랬잖아. 이드에 의해서 마인드의 감정이 만들어지거든. 그러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인드에 상처가 생기는 거야. 남자는 여기에 관련된 마인드가 더 큰데 자꾸 이드가 자꾸 들어오게 되니까 남자는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드의 상처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가 가장 필요하냐면 요 마인드의 크기만큼 이드의 크기가 같아야 되고, 요 이드의 크기만큼 마인드의 크기가 밸런스를 맞춰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연인관계일 때.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몰라. 그래서 이것을 모르게 되면 이 성심리가 작용되는, 연애할 때 성심리가 작용되는 걸 모르게 되면 여자는 마인드에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되고, 그 다음에 남자는 이드에 큰 상처를 입게 돼요. 자, 그런데 참 재밌지? 그러다 헤어졌어. 그러면 여자는 뭐에 상처를 갖습니까? 마인드에 상처를 가졌습니다. 어쨌든 헤어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남자에게는 뭐의 상처? 이드의 상처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다시 또 뭐가 옵니까? 다시 또 열정이 딱 남자는 열정이 딱 생기니까 이드가 어떻게 돼요? 짜잔! 그러면서 이제 마치 이제 또 다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그렇잖아. 여자는 마인드가 마치 치료된 이 치료 효과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헤어지고 또 만나고, 남자도 헤어지고 또 만나고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또 들어가? 또 이제 상처받는 곳으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지. 또 상처받다가 또 헤어졌어. 그러면 상처 가지고 이렇게 헤어졌을 때는 다른 남자 또는 다른 여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가 작용해? 계속 상처가
남자에겐 이드의 상처가, 여자에겐 마인드의 상처가 계속 작용될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야, 그런데 참 재밌지. 요거는 어쨌든 이제 남자를 만나면 돼. 근데 결혼을 할 때, 왜 결혼을 할 때 여자의 상처가 다 치료되느냐? 한번 보자고요. 남자는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마인드가 된다 그랬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드가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깔끔하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을 해서 와이프, 그러니까 자기 아내, 신혼여행부터 시작해서 일정 기간 한 2,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마인드화 되기 시작을 해요. 이 마인드화 되기, 이제 이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성심리가 작용하는 걸 들어보면 결혼해서 작용되는 이 메커니즘이 남자를 치료하고 여자를 치료하는 메커니즘이 거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그래도 여자가 현재 행복을 느낀다라고 할 때는, 현재 행복을 느낄 때는 마인드를 얻어버려가지고 이드가 커져요. 그래서 연애에서 조금 일정 기간이 지나서 여자가 굉장히 많이 내가 행복해져 있다. 정말 행복해지면은 이상하게 그냥 가면 안 돼. 꼭 손을 잡아주던가 안아주던가 뭔가 성행동과 연결되는 이드와 연결되는 뭔가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 여자 굉장히 불안해져요. 상처를 연애 경험해본 사람들 굉장히 행복한데 왠지 뭔가가 부족해. 이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현재 행복을 느끼게 되면 왜? 다 이드가 엄청나게 작용하면서 마인드를 억압을 하거든.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에 대한 표현, 주로 성에 대한 표현, 사랑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여자가 제일 무서울 때야, 이때가. 남자는 다 마인드화 되면서 성욕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면 다행이지. 이들을 어떻게? 표현을 안 해주잖아. 이들을 표현을 안 해주니까 그나마 버티는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표현되면 절대 결혼 못해. 여기서 데미지를 입어버리거든. 요거를 잘 한번 연관을 가져봐. 만약에 여자가 툭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성에 대해서 연애할 때 정말 자유롭게 많이 편안하게 이렇게 됐어. 그러면 그 남자 미안한데 여기는 들어가지 못해. 둘 다. 여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과정에서만 머무르는 거야. 즉 둘 중에 한 명이 뭐다? 이드화가 돼버리는 거야. 둘 중에 한 명이 즉 목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거는 애인 관계라고 그러는 거야. 애인의 연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애인의 연애가 좋으냐, 그 다음에 연인의 연애가 좋으냐, 둘 중에 어떤 연애가 좋을까? 둘 중에 응? 자, 남자들이 생각할 때는 애인의 연애가 아주 좋아 보이고 여자들이 생각할 때는 연인의 연애가 가장 좋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야. 본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되는 거고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왜? 안 재밌어. 그래서 이상하게 결혼할 때 되면은 싸움이 많아. 이드가 특히 많이 작용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하게 안 좋은 게 결혼할 때 많이 만들어져요. 결혼할 때 우리가 처음 연애하듯이 설레임으로 막 결혼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중매 때는 잘 모르겠다. 중매 때는 그럴 수 있어, 그죠? 이게 막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되게 빨리 결혼하는 사람들. 되게 빨리, 예를 들어 만난 지 불과 2, 3개월 만에 결혼을 삐리릭 해가지고 바로 결혼했다. 1년. 여기에서 일로 바로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가 되잖아. 한 1년 만에, 요 과정이 짧았냐, 길었냐의 차이일 뿐이야. 그래서 빨리 만나자마자 빨리 결혼했냐, 아니면 만나고 나서 한 10년 있다 결혼했냐는 건 딱히 성심리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안에 어떻게 작용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 안에. 왜 이 과정을 계속 1년을 갔느냐, 아니면 2개월을 갔느냐, 1년을 갔느냐, 2년을 갔느냐의 차이일 뿐이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 과정이 생략되는 사람도 있어. 왜? 생략되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마인드만 가지고 이드로 흘러다 바꿔버리고 마인드에서 여기서 이드를, 원래는 이드만 작용한다 했지. 이드에서 마인드로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게 몽땅 다 생략된 상태에서 결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몽땅 생략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드에 관련되는 게 미처 작용할 겨를도 없이 그래서 이게 중매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의 그 사람들 패턴에 관련되는 거, 만남에 대한 거, 이드가 작용해야 되는 것만 딱 분석이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겪고 심리 상태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마인드와 이드가 상호 어떻게 작용되면서 남자에게는 이드의 상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여자에게는 마인드의 상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분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간다 그러면은 뭐부터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처음 만났을 때 어땠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지. 그리고 만난 지 얼마 만에 이드에 관련되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렇잖아. 그리고 둘이 뜸해진 것이 언제쯤에 있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결혼의 심리에서도, 결혼의 성심리에서도, 부부의 성심리죠, 어떻게 보면. 결혼의 성심리에서 논하겠지만, 결혼 초기와,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이드가 작용되는 것과, 그리고 나서 남편이 뭔가 외부적으로 뭔가 활동이 되면서 이드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리고 현재의 이드를 이드의 흐름을 쫙 분석하면은 이게 다 나와. 마음이 왜 그렇게 작용되는지가 다 해석이 돼요. 요게, 우리가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고 하고 그러면 여자들이 나이가 들면 테스토스테론이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기 때문에 좀 밝히기도 하고 사회적인 활동이 강화되고, 남자들은 에스트로겐이 작용을 하면서 여자의 호르몬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된, 나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 의학적으로.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게 당연한 수준이야. 심리적으로는. 여자들이 왜 대외적으로 활동이 강화가 될까? 마인드의 작용 때문일까? 이드의 작용 때문일까? 이드의 작용 때문에 그래. 남자들이 왜 대외적인 활동은 굉장히 강화가 됐을까? 바로 이드의 작용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사회 활동이 강한 여자일수록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거나, 근데 우리는 지금 정반대로 살고 있죠. 집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 결혼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냐면 그 안에서 상처가 계속 이게 펼쳐지지 않으니까 상처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야. 마인드의 상처가 만들어지기 시작. 여자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마인드의 상처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 마인드의 상처를 안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돼? 활동을 해야 돼요. 남자는 정반대지.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남자가 집에서 해보고 일하고 이러는 게 사실은 좋아. 그게 바로 모계사예요. 이 심리가, 성심리는 모계사의 중심으로 가요. 근데 마인드는 부계사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자들은 연애를 할 때 연인 관계를 원하게 되고, 남자들은 연애할 때 애인 관계를 원해요. 많이. 거기에 목적의식만 안 가지면, 남자든 여자든 목적의식만 안 가지면 굉장히 괜찮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적의식을 갖지 않는 남자는 얘를 애인으로 인식을 하고, 이 친구는 만약에 연인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자는. 응? 헤어지지. 왜냐하면 서로 안 맞잖아, 지금. 가야 되는 방향이 안 맞거든. 이게 틀리면은 헤어지게 되는 거야, 자꾸. 나는 연인 관계를 원하는데 얘는 계속 애인 관계를 원해. 근데 얘는, 나는 애인 관계를 원하는데 얘는 계속 연인. 그래서 미래가 안 보여. 남자는 미래가 안 보여. 여자는 현재가 안 행복해. 그래서 만나가지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게 안 맞을 때도 나타나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둘 다 연인 관계야. 둘 다, 얘도 연인 관계, 얘도 연인 관계.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가 만들냐면 이해와 배려, 즉 서로가 사랑하는 거는 맞아. 그러나 아주 열정적인 거, 여기 있잖아. 열정과 사랑과 관련된 요것이 만들어지는 거는 맞아. 근데 뭐가 빠져있어? 이제 안 꼽는 찐빵 되는 거야, 이제. 뜨뜻미지근하면서 일단 일도 잘하고 모두 다 잘 돼. 굉장히 좋아. 뿌듯하고 행복하고 사랑하니까. 남자는 이상하게 좋아. 그래, 열정이 생겨있고 일도 잘 되고 있고. 근데 뭐가 빠져있는 것 같아. 여기는. 근데 여기로 가게 되면 너무 많은 거야. 둘 다 애인 관계야.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돼. 뚝배기. 여긴 냄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 선생님,
냄비에다가 불을 계속 지피면 되죠. 맞아. 불을 계속 지펴야 돼, 여기는. 안 그러면 냄비 금방 식어. 빨리 결혼해. 여기는 빨리 결혼해야 돼. 그럴수록 좋아. 근데 여기는 천천히 5년도 가도 되고 10년도 가도 되고 그러면 또 결혼해. 여기는. 이게 연인관계와 애인관계의 차이예요. 애인관계인데 이게 오래 갔다. 볼 것도 없어요. 거기는. 결혼 못해. 10년을 사귀고도 결혼을 못해. 재밌게도 만약에 요 애인관계에 있다가 애인관계로 10년을 사귀었어.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이드가 굉장히 서로 상호작용을 참 많이 했어.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을 빡!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여기 없어지잖아. 여기 이드가.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뚝배기로 오래 지속돼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결혼 생활도 그럭저럭 잘 가. 근데 여기에서 결혼 생활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애로사항을 많이 갖는 거야. 그래서 이 애인의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갈등을 많이 느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갈등. 그래서 연인 관계의 그때는 바로 결혼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성심리가 그대로 이어서 작용을 하거든.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변화를 못 느끼는데 애인의 연애를 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애 낳고 난 다음부터 모든 게 다 바뀌어. 다 뒤바뀌어. 신혼 때까지는 잘 못 느껴. 왜? 신혼 때까지는 성심리에 관련되는 부분이 그대로 이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작용을 하거든. 연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환경이 만들어. 이제 그게 바로 결혼의 성심리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그거는 이제 그때가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 연애에 관련되는 성심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마인드가 왜 만들어지는지가 다 해석되는 거예요, 여기서. 연애일 때, 애인일 때와 연인일 때가 이렇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연애를 할 때, 연인의 연애를 하셨나요? 애인의 연애를 하셨나요? 생각해봐. 생각해보면은 옛날이 어땠는지가 나와.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결혼을 딱 했어. 그래서 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둘 관계가 어떻게 해석이 돼 왔는지는 이제 결혼에 관련되는 걸 보면 알겠지만, 옛날에 내가 연애하면서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상반되는 성심리가 작용하면서 마인드와 이드가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커졌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이게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에게 이드가 커지게 되면 여자는 마인드가 커지고, 이해됩니까? 남자에게 마인드가 커지면 여자에겐 이드가 커지는, 그래서 상호 보완하는 작용을 하도록, 그래서 상호 힐링을 하는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조율을 어느 한 방향으로 몰고 가게 되면 목적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연애할 때 이 이드와 마인드가 상호작용을 할 때, 연애할 때 성심리는 두 사람의 뭘 만들어가게 되면 사랑과 열정을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것이 목적의식을 갖게 되면서 어디 중심으로 흘러가지냐에 따라서 여자에게는 상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남자에게는 이드에 상처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오히려 이드에 관련되는 것과 또는 마인드가 힐링, 즉 치료가 되느냐 아니면 상처가 발생되느냐는 건 바로 여기에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애인이냐 연인이냐 어떤 게 더 좋으냐를 논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연인보다는 애인 관계가 상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드란 놈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이드는 억압이면서 마인드에 상처를 만들게 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데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떻게 되나? 마음의 상처, 즉 마인드의 상처를 입어요. 근데 남자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 원한다 그러면 이드의 상처를 입어요. 그래서 서로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뤄가느냐, 이거는 성심리를 모르면 애초에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연애하고 결혼 다 했잖아. 연애하는 사람 지금 연애 잘하고 있어. 왜? 그냥 모른 채 하는 거야. 뭐에 맡기는 거야? 그냥 운명에 맡기는 거야. 그러다가 잘 되면 결혼하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기에는 우리 인생들이 이 상처들이 너무 많은 데미지를 안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났다 헤어졌다가 굉장히 많은 거는 결국은 뭐예요? 애인의 연애인데 만났다 헤어졌다가 많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여기에 마인드와 이드가 서로 상호작용되는 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둘 중에 누군가에 의해서 자꾸 헤어지는 그런 형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계속 여잔데 계속 차요. 이 사람 만나면 얼마 있다가 또 차이고 저 사람 만나면 얼마 있다가 또 차이고 그럼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죠. 남자들이 나를 재미없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사람 만나고 얼마 있다 내가 차버리고 저거 만났다 내가 차버리고 그러면 지금 뭔가 나에게서 문제가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즉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뭔지 모르지만 상처가 내 안에 이드가 작용을 하든가 아니면 마인드가 작용을 둘 중에 하나가 과다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은 사람들이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복된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같은 패턴이 계속 연애 패턴이든 이 연애 패턴이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나한테 내가 만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뭔가가 이 작용이 될 때 하나로 과다하게 작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연애할 때의 성심리를 한번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한번 오늘 설명을 했지만 요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 요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나를 한번 딱 집어넣고 내 주변에 누군가가 연애를 하고 있어? 그럼 저 사람들이 연애하는 걸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가지고 해석하면 요 그대로 나와. 저 남자 상처 많이 받고 있겠구나. 이 지금 내 친구지만 얘도 마인드의 상처를 생각보다 많이 받고 있겠구나. 아니면은 이드가 어떻게 작용되겠구나. 둘이 너무 좋아. 연애가 이거 관련되는 너무 좋아. 그러면 이드가 어떻게 작용되고 뭐하고 그러니까 대충 이게 다 해석되는 거야. 우리는 한 번도 이드에 관련된 성에 대한 이런 거 없이 우린 잘하고 있어. 과연 그럴까? 여기서 해석하면 다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이 연애에 관련돼서 성심리가 작용할 때는 상처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지가 다 해석이 돼요. 우리가 보면은 마인드에서 뭘 배웠냐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자기성결정권이 나왔어요. 그죠? 이건 권리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심리, 순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기성결정권이 어디서 만들어질까? 자기성결정권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연애의 과정에서 만들어지는데 마인드가 크던 이드가 작던 마인드가 작던 이드가 크던 관계없이 이거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느 게 지금 이렇게 크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 일단은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이 상대방도 이만큼 크게 작용되는지를 딱 보고 분석해 봐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이 마인드에 관련된 것과 특히 이드에 관련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판단할 수 있고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알면은 결정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느냐? 저절로 알면 결정이 돼, 저절로. 왜? 자, 봐봐. 나는 분명히 이드가 크고 마인드가 좀 약간 작아. 여자인 경우에 이드가 크고 마인드가 작아. 그러면 남자에게는 나와 함께 가려면 뭐가 작용이 돼야 돼? 이드가 작고 마인드가 커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상호 조율을 해서 내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말을 한다든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치를 해줘야 되는. 그게 바로 자기생 결정권이야. 모르면 자기생 결정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자는 대체적으로 마인드가 크고 이드가 작겠지. 그러면 내 남자는 분명히 어떻게 작용되겠어요? 이드가 크고 마인드가 작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 있잖아. 실제가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놈이 이드가 없고 마인드만 딥당하는 것 같아. 그럼 누구에게 상처 생겨? 나에게 상처 생긴다는 얘기야. 그러면 비록 이드는 작지만 나한테 마인드가 분명히 걔랑 통하는 건 많이 있는데
어쩌다 한번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날아가는 수가 생기는 거야. 이거를 빨리 판단을, 성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 성 결정권은 성에 관련된 이드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고 적고로 의해서 내가 너무 많아지니까 멈춰야지가 아니라 자기 성 결정권은 나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상대를 분석을 해서 원래는 이렇게 작용이 되는데 이게 정반대로 만약에 작용된다? 지금 나하고 안 맞다는 얘기야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이들을 작용을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관련되는 걸 해석을 해내고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돼. 그래서 자기성 결정권은 대체적으로 누구한테 있느냐? 여자에게 있어요. 자기성 결정권은. 남자에겐 자기성 결정권이 거의 없어요. 남자는 왜? 지 기분대로 가버리거든. 마인드의 기분대로 가버리거든. 그리고 뭘 만들어? 이 뒤에 상처를 만들어버리다 보니까 자기성 결정권, 즉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남자는 이 뒤에 상처를 만들어버리거든. 근데 여자들은 이 뒤에 상처가 아니라 이드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야. 여자가 결정을 내려야 돼. 안 그러면 본인한테 데미지를 입거나 또 남자에게 데미지를 입히게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이 자기성 결정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성심리에서. 이거를 마인드적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자, 여기에 심리순결이라는 의미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이 심리순결의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똑같아.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중요해? 여기서 중요한 거야. 자, 심리순결이라는 거는 자기성 결정권은 내가 요걸 알아. 내가 알고 상대방이 요렇게 작용되는 게 요것도 알아. 근데 요 사람이 어떻게 가느냐 뭐 하느냐를 내가 아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자기성 결정권이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면 자기성 결정권이 없는 거야. 끌려가는 거야. 그냥 끌려가는 거야. 자, 그렇게 되다 보면 뭐가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여자는 무조건은 마인드에 뭐가 만드는다 했어? 상처가 만들어지고, 남자는 이 뒤에 무조건 상처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즉 상처가 발생하게 만들어지는 거, 상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거, 그때 우리는 순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보호해 주는 거거든. 그래서 심리 순결은 자기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야. 마인드와 이드를 보호하는 거야. 여기서 마인드와 이드가 보호가 되면은 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마인드와 이드가 보호가 되거든. 이드가 보호가 되고 여기서는 마인드가 보호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순결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순결이라는 거는 이드가 작용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드가 작용을 하면서 뭘 한다? 여자는 마인드를 치료하고 마인드를 보호하게 되고, 남자는 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면서 보호를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순결함이에요. 그래서 남자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마인드가 중요하고 여자에게는 이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에 관련되어 있는 순결을 논하게 되면, 성에 대한 순결을 논하는 것은 여자에게 중요하고, 성이 아니라 이드에 관련되는 순결을 논하는 것은 여자에게 중요하고, 마인드에 관련되는 순결을 얘기를 하는 것은 남자에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성경에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마인드일까 이드일까? 응? 마인드일까 이드일까? 마인드의 순결을 얘기하는 걸까? 이드의 순결을 얘기하는 걸까? 자, 여기에서 바로 뭐냐면 이 마인드에 관련되어 있는 바로 성행동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다 보니까 남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건. 가장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누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남자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고 지멋대로 막 그걸 믿습니다 하고 추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자인 거야. 그래서 빠지게 되는 거야. 들어가면 못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맹신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종교를 갖는 것과 여자들이 종교를 갖는 게 전혀 다르게 작용을 해요. 심리에서는.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자기성결정권과 심리순결에 관련되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자기성결정권은 결정적으로 여자에게 필요한 거고 순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이드와 연결되면 여자에게 필요한 여자에게 그 다음에 마인드에 관련된 건 남자에게. 그래서 남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마인드에 관련된 게 옳고 그름을 잘못한다? 순결을 잃은 거야. 성이 천번만번 있어도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 뭐가 중요해?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인드가 중요한 거야. 남자는. 근데 여자는 이드가 중요한 거야. 왜? 상처를 안 만들기 때문에 그래, 그놈들이. 그놈들이 상처를 안 만드는 대신에 뭘 만들어? 남자는 마인드의 상처를 안 만드는 대신에 이드의 상처를 만들잖아. 그래서 이 마인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올바르게 가져갈 수 있도록 가는 게 바로 순결한 거예요. 그래야 이드에 상처가 발생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이드에 의해 가지고 뭐가 만들어져? 마인드의 상처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올바르게 내가 행해줘야 이 마인드가 치료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성에 관련된 이드가 작용을 했을 때 내 마음이 치료됐어. 성행동을 했는데 내 진짜 마음이 치료되고 행복해졌어. 그 사람은 순결한 여자야.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갈 때 우리가 심리 순결, 이 순결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순결이. 이드는 여자에게, 마인드는 남자에게. 그래서 성에 관련된 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에게 그래서 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마인드가 탁 조정을 하면 이드가 다 해결이 돼. 이드가 치료가 되고 이드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마인드를 갖게 될 때 그때 뭐를 한다? 순결한 사람이, 순결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섹스가 천번만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드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마인드를 만들어가느냐. 그것이 순결이야.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하게 되면 남자는 순결해져.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관련된 이치가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회복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여자는 이 이드에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여자들은. 이드에 관련되는 것을 이드가 행해졌을, 이드가 작용을 했을 때 내 마인드를 과연 행복에 또는 사랑의 감정으로 치료하는, 상관없어. 상대는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걸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내가 순결하다 안 하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얘기이기도 하지만 외도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왜 내가 자꾸 외도를 심리장애라고 얘기를 하느냐. 장애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딱 간단해. 남자에게 뭐가 훼손된 거야 지금? 마인드가 훼손됐잖아 지금. 여자에게 뭐가 훼손됐어? 이드가 훼손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상처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치료되는 용도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괜찮아. 그건 순결한 여자야. 그럼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성결정권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가져가는 거고, 남자는 순결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마인드가, 여자에겐 이드가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순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순결을 얘기할 때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는 성에 대한 순결을 논하고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에 대한 순결이 아니다. 우리가 뭐에 대한 순결? 정신세계에 관련되는 순결을 논할 때는 남자에게 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만드냐면 육체에 관련되는 바로 순결함에 관련되는 걸 굉장히 사람들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남자한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남자가 성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만들어져요? 순결을 이뤘느냐 안 이뤘느냐를 갖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들한테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순결이라는 건 잃는 개념이 아니에요. 모르면 내가 이거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상처가 생기게 되면 순결을 잃은 거고, 여자는
어디에 상처? 마인드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순결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ED의 상처가, 남자는 ED의 상처가 생기게 되면 순결을 잃은 거고요. 순결을 잃게 되니까 뭐가 만들어져?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순결이 바로 뭔 뜻하냐면 몸과 마음을 보호하는 안전장치예요. 섹스를 해라 하지 마라, 이들을 작용해라 하지 마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너의 몸과 마음을 보호할 때 비로소 뭐가 만들어진다? 순결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순결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마인드에서 찾아야 되고, 여자의 순결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 이드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창녀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순결함이라는 거는 종교적인 관점이 됐든 심리적인 관점이 됐든 똑같아요. 그래서 순결하는 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억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가이드, 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